이번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이자 한때 종식을 선언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강력 방역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왔었죠. 안전지대라고 자평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 상황은 지난 3일에는 100명대였었는데요. 근데 열흘 사이에 3,100명대까지 증가를 하면서 지금 급속하게 확산세를 지금 빠르게 속도가 붙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 변이는 설대호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예.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제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해보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미크론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죠. 하루 만에 확진자 2배 급증, 중국 정부도 깜짝이란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2월 이후로 확진자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자 중국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폭증하는 환자 수용을 위해 임시 병원을 설치했고 4시간마다 근무를 교대하고 있다. 방역은 더욱 강화하는 중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1,700만 도시인 선전, 이 도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물품을 사는 것 이외에는 외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요새 일이잖아요. 최근 예. 일입니다. 불과 2, 3일, 이번 주 일이에요. 인구 900만이 넘는 지린성의 성도인 청춘, 여기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전처럼 완전히 도시 자체를 봉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성질 때문에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대비 오미크론 감염자, 다른 감염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그 감염자가 아니에요. 오미크론 감염자가 인구 대비 20에서 40%, 그러니까 중국 인구를 거의 10억이라고 보면 2억에서 4억 정도가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에서는 적어도 2억에서 4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치명률을 0.1 이하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아마 10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향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지난 일주일에 저희들이 예고해드린 대로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 향후에 중국을 보시면은 이 오미크론이 과학에 기반해서 방역을 하지 않으면 방역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늘어나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거나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오미크론은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용인이 돼야 되는데 용인을 할 때 다른 부가적인 준비를 해서 용인이 되었을 때 나오는 중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또 생기는 중환자들을 먹는 치료제로 어떻게 위중증 사망을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데 향후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국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하시면은 오미크론 시대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상황이 이제 더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국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자국산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백신과 관련된 임상 시험이라던가 혹은 리얼 월드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산 백신이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한 6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에 의한 위중증 예방 효과가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델타 유행을 겪으면서 중환자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늘리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이러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들의 공포심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 준비 이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되었을 때 영향은 우리나라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일사불란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은 방역 기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 희생자를 좀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워낙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몇 주째 사상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양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랑.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베트남도 상당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싱가포르, 베트남 또 뉴질랜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도 굉장히 봉쇄를 강력하게 했던 국가인데요. 이렇게 봉쇄를 강력하게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감염된 사람 숫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된 사람 숫자가 적어서 적어도 오미크론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청정 지역이었던 거죠. 예. 이게 오미크론 입장으로 봐서는 뭐 여기저기 먹이가 아주 산재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봉쇄만으로 오미크론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봉쇄를 했던 국가들에게서 오히려 오미크론이 훨씬 지금 화라산 같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또 지금의 중국 이런 국가들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입니다.